네, 이제 데이터 랭글링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명칭을 알아보고 자료형 구조, 변수, 연산자, 함수, 패키지 순으로 개념들을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많이 사용할 명칭입니다. 칼럼, 변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는 표에서 보이시는 이름, 나이, 부서, 직급, 연봉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연봉 칼럼, 연봉 변수명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우 케이스는 행을 말합니다. 이 1번 로우에 해당하는 것은 도봉순 33살 마케팅 부장 9천입니다. 이 한 사람 또는 한 아이디의 데이터를 로우 행 케이스라고 일컫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구조입니다. 데이터 구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 프레임, 매트릭스,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벡터는 하나의 값 또는 여러 개의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로 한 가지 타입의 변수로만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데이터 구조로 다양한 변수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데이터 구조이며 한 가지 변수 타입만 가능합니다. 어레이는 2차원 이상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로 한 가지 변수 타입으로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리스트는 모든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이며 여러 데이터 구조를 합하여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변수가 무엇인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변수란 변하는 수라는 의미로 다양한 값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속성을 말합니다. 보통 변수를 그릇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변수가 그릇으로 비유될 때 이 그릇은 담는 데이터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또한 변수는 상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c라는 공식에서는 a, b, c가 변수고 3 플러스 4는 7이라는 공식에서는 3, 4, 7이 상수입니다. 이 변수와 상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a, b, c라는 방정식에서는 a는 3이고 b는 4라고 알려드리면 C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C는 7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수로 A는 4고 B는 6이라고 할 때 C는 10이 됩니다. 이처럼 A, B, C는 수시로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A나 B에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C의 값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값이 계속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숫자가 대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수학 공식은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와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변수에 대입하는 값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이 쓰이는 변수의 종류 7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머릭입니다. 뉴머릭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인티저는 정수, 그리고 컴플렉스는 복소수, 캐릭터는 문자, 로지컬은 논리, 팩터는 범주, 데이트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실수와 정수 차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실수는 소수점까지 포함된 수, 정수는 소수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변수 종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머릭과 팩터 타입이 숫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잘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뉴머릭은 연속 변수로 키나 몸무게, 소득처럼 연속적이고 크기를 의미하는 값으로 구성된 변수입니다. 숫자가 크기를 지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평균 등의 산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팩터 타입은 숫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값이 대상을 분류하는 의미를 지니는 변수로 숫자의 크기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산술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이 범주 변수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작아서 1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1, 여자는 1이라고 대입을 한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이게 어떤 타입인지, 연속 변수로 되어 있는 뉴머릭인지 혹은 팩터로 되어 있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 숫자형 변수를 생성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RStudi오에서 스크립트 창에서 A라는 아까 배웠던 그 변수의 개념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 화살표와 그리고 하이픈을 입력을 하시고 4라고 하면은 A라는 변수에 4를 할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A는 4라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환경창을 보시면 A는 4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B에 2를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 환경창에 B는 2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도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5라고 할당을 해보시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오른쪽 환경창에 C는 5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A 플러스 B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 콘솔창에 6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A가 4고 B가 2이기 때문에 A와 B를 더하면 6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11이라고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산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B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이렇게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B 나누기 2를 하면 제가 다시 B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1로 잘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문자형 변수 생성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창에 str1이라고 변수명을 할당을 하고요. 여기에 A라고 문자를 할당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을 하실 때는 이 따옴표를 반드시 해서 문자라는 것을 이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str1은 A라고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str은 스트링의 머리 글자로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str로 임의로 변수명을 할당을 한 거고요. 그리고 str2를 하고 여기에 토이라고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라고 하면은 str2의 토이가 잘 할당된 것을 볼 수 있고요. str3 에는 문장을 hello R이라고 문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도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입력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tr4에 C를 하고 가로를 만들어 주시고 A 그리고 이 쉼표를 이용해서 문자를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ABC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 이 캐릭터 문자가 1에서부터 3까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str5를 저희가 C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hello 그리고 R 이라는 것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환경창에 hello R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자 변수이기 때문에 산술이 불가합니다. 보시면은 str1에 플러스 1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 밑에 수치가 아닌 인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특정한 수학적 처리나 논리적 처리를 수행하게 하는 부호로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지정 연산자, 기타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코딩을 할 때 연산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뒤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술 연산자입니다. 이 산술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산술 연산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실습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플러스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산술 연산자로 요것도 옆에 예제를 같이 따라서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v라는 변수명에 c를 사용을 해서 2와 5.5, 6을 할당을 하고 네, 그리고 t라고 변수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c로 8, 3, 4를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T834가 들어가 있고 V에 2, 5.5, 6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print라는 함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V와 T를 더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값들이 더하여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이너스도 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v 마이너스 t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 순서대로 2에서 8을 뺀 값이 나오고 5.5에서 3을 뺀 값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잘 대입해서 마이너스 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 곱하기 t를 하게 되면 이것도 순서대로 값을 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v 나누기 t 이 슬래시는 나누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2를 8로 나눈 값, 5.5를 3으로 나눈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이 퍼센트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산술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이 첫 번째 벡터를 두 번째 벡터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v 그럼 퍼센트 두 개를 해주시고 t를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벡터를 두 번째 벡터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v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첫 번째 벡터를 두 번째 벡터로 나눈 값의 몫을 반환하는 값입니다. 네, 이것도 이 몫만 나오는 것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럿 표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벡터에 두 번째 벡터 자승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출력을 해보시면 v의 자승 t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자승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네, 이 관계 연산자도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값을 아까와는 다르게 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5에 그리고 6,9를 V에 컨트롤 엔터로 할당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에는 8.5 그리고 14 2.5 14 9를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에도 값이 잘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처음에 부등호 V 프린트로 V는 T보다 크다를 출력을 해봤을 때 이 아래 출력값을 보시면은 2가 8보다 더 큰지 라고 했을 때 아니기 때문에 false, 그리고 5.5가 2.5보다 큰지라고 했을 때 맞기 때문에 true,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비교를 해서 이 부등호, 제가 입력한 부등호와 결과값이 맞는지를 true, false로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V가 T보다 작은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위에 거랑 아예 반대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9와 9는 값이 같기 때문에 fals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둘 다 이제 맞는 값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V가 T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false로 나오고, V가 T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값에 대해서는 false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V와 T가 같은지를 확인을 할 때는 등호를 2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은 배웠을 때는 이 등호를 하나를 썼는데 이 R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를 2개를 써주셔야 되고, 이것도 컨트롤 엔터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앞에 값 3개는 다 false로 나오고 마지막 9는 같기 때문에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등호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작거나 같은지에 대해서 작은 경우도 true로 나오고 같은 경우도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도 한번 실습을 해보면 큰 경우에 true로 나오고 같은 경우에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은 경우는 이 느낌표를 써서 등호 앞에 느낌표를 써서 같지 않다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같지 않은 경우 맨 뒤에 9만 false로 나오고 나머지는 같지 않기 때문에 true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설명에 앞서서 true, false 개념을 알아가시면 좋을 텐데요. 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수는 0이면 false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문자형인 스트링과 리스트에서는 값이 없으면 false가 나오고 아니면 true가 나옵니다. 이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ND 논리 연산자입니다. 저희가 이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벡터에는 원래 한 가지 유형의 값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true도 넣고 복소수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t에도 1 false, 그리고 2 플러스 3i 복소수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로 v and t라고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면은 이 true true false true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이 true랑 false 중에는 모두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이 false 값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이 아닌 경우는 true가 나오고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다른 것을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 0, true, 그리고 2 플러스 2 복소수를 대입을 해주시고, false 하고 2 플러스 3i를 대입을 해주시고, 프린트 v, 이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게 이 세로로 긴 바이기 때문에 이 Shift 원화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가 세로로 긴 바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true, false, true,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수에서는 0이 아닌 경우에 true가 나오고 0인 경우는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요소라도 true일 경우에 true가 나오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복소수 같은 경우도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true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not 논리 연산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not 논리 연산자는 벡터의 각 요소에 대해서 반대 논리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느낌표로 not인 것을 입력을 해주시고, 느낌표하고 v를 해주시면은 이 false, true, false, false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래 값이 있을 때는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가 나오고, 값이 0일 때는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true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반대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AND 논리 연산자인데, 이 AND가 2번 들어간 이 표시 같은 경우는 두 벡터에서 첫 번째 요소들만 취해서 두 개 모두 true이면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값을 다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v에 3, 0, 그리고 true 2 플러스 2i, 그리고 t는 1, 3, true 2 플러스 3i를 할당을 해주시고, 프린트 v and t를 출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맨 첫 번째 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올 논리 연산자 중에서 이 바가 2개 들어가 있는 것은 두 벡터에서 첫 번째 요소들만 취해서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반환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값을 다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0, true, 그리고 2 플러스 2i 해주시고, t에다가 0, 3, true 2 플러스 3i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V는 프린트 V 두 개 해주시고 T를 하면은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련의 구문들을 체계적으로 엮은 것을 말합니다. 이 R에서는 많은 내장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장 함수로는 시퀀스, min, max, sum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숫자를 다루는 함수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연속적인 숫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퀀스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들어갈 숫자와 맨 마지막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1부터 10까지의 숫자의 평균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min을 입력을 해주시고 1에서부터 이 땡땡이를 해주시고 10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에서부터 5까지의 합계도 한번 이 sum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1에서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잘 합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다루는 함수 실습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str5의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저희가 먼저 str5가 어떻게 저희가 만들었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따옴표로 hello r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단어 두 개로 된 것을 하나로 합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수명은 제가 이 paste로 해주시고 paste 함수로 str5 그리고 collapse는 이 쉼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hello r이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llapse는 이 쉼표로 합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라미터 또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ollapse는 구분할 문자를 지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물로 새 변수를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str5 paste에 str5를 넣어주고 이 파라미터는 이 따옴표로 한다 라고 했을 때 str5 paste를 한번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지 않고 저희가 띄어쓰기 한 것으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와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이 C 함수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 C는 컴바인의 머리 글자인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1의 1, 2, 3을 쉼표로 나열을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2에 1에서부터 3을 똑같이 입력을 할 건데 여기는 요 땡땡을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에서부터 3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3 하고 이 시퀀스로 1에서부터 7까지
것도 입력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바4로 시퀀스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1에서부터 7까지 숫자를 입력을 하고 이 단위로, 이 간격으로 연속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4가 1에서부터 7까지 값이 입력이 되는데 이 간격으로 연속값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1에 플러스 2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바1 1, 2, 3이었던 이 값에 각각 2가 더해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벡터 형식으로 더하기도 되는데요. 바1과 바2를 더해주면 이렇게 각각의 값이 더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란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를 모아놓은 함수 상자를 말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패키지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념만 짚고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